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타구니 관리 방법 예전에 했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이죠. 이제 사타구니 관리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사타구니가 있다고 했죠. 이 영상이에요. 예전하고 똑같죠. 예전하고 똑같은데 오늘 딱 하나가 추가됐어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밀가루를 써서 이제 닦으면 더 깨끗하게 닦이네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등장하고 일단 저희가 올리브 같은 거를 사용해서 아이고, 올리브 같은 걸 사용해서 사타구니, 여기가 사타구니라고 치면 이 사타구니 사이를 이렇게 보습 같은 거 해주잖아요.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보습 같은 걸 해줘요. 그쵸? 보습 같은 걸 해주는데 보습을 해주고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저거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지만 그냥 베이비 오일보다 더 좋아요. 베이비 오일이나 뭐 크림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몸에 안 좋잖아요. 해로운데 이런 거는 식물성 기름이라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오래 지나면 이 사타구니 같은데 아무리 보습 작용을 잘한다고 해도 이제 간지럽고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닦아줘야 되는데 그냥은 안 닦이죠. 그래서 밀가루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나왔지만 밀가루를 사용해서 닦으면 이제 바디워시나 뭐 그런 걸 닦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바디워시 같은 건 계면성제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안 좋죠. 근데 밀가루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고 아니 밀가루가 있고 굉장히 간단해요.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 따뜻한 물로 해 더 좋겠죠? 따뜻한 물로 하면 전 시간에도 거기 했는데 이 밀가루 성분이 기름을 먹거든요. 좀 이게 조금 밀가루를 더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개면 이 저번 시간에 믹서기가 있죠. 모욕할 경우에 믹서기로 해서 많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점성이 있게 지금은 점성이 없게 됐는데 너무 많이 했네요. 조금 점성 있게 막 대충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네요. 왜냐면 밀가루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기름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물만 있으면 그 기름이 안 잡히겠죠. 그래서 미끌미끌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발랐으면 보습 효과는 있지만 이 사타구니에 이제 기름이 많이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비벼서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죠. 쌍방울도 있으니까 쌍방울도 닦아주시고요. 잘 닦아주세요. 냄새나는 부분은 다 닦아주세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세제 같은 거나 바디워시 같은 거는 계면활성제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곳은 이 피부를 까버려요. 장벽을 까버리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밀가루는 그 기름만 오직 기름만 뺏어가죠. 자기가 이렇게 같이 기름 성분하고 같이 섞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닦았으면 이렇게 사타구니가 있으면 물로 이렇게 닦으시면 되겠죠. 대충 닦았다고 치고
이렇게 기름기가 약간 더 남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밀가루를 조금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를 또 넣어서 조금 진하게, 물이 너무 많았죠. 그렇다고 떡지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귀찮게 제가 하고 있네요. 그래도 이 보고서는 회복되는 분, 그러니까 피부가 아토피 있거나 아니면 아프신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뭐지, 스테로이드제나 무슨 다른 약이 안 들었을 경우에 이렇게 피부를 씻어야 되는데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로만 씻어야 되는데 물로 씻으면 냄새가 나고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때 이거를 따뜻한 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이게 녹아서 기름하고 엉기면서 기름이 닦아지겠죠. 그래서 사타구니라고 치면 여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만 뭐 사타구니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잘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잘 닦아줄수록 기름이 잘 닦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잘 닦아주시고, 장애인분들이나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 좋겠죠? 그리고 이제 물로 닦아주면 되겠죠. 사타구니라고 치면 이렇게 닦아보면 벌써 잘 닦여져요. 푸덕푸덕하게. 이렇게 해서 안 닦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직 한 달에 한 번씩은 바디워시로 닦아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백선이나 무좀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치료 과정에서 이제 물로만 닦는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치료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기름기가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관리하시면 되고, 잠시 멈췄다가 이제 다 말렸으면 물기를 대충 말렸다고 치고, 여기가 지금 사타구니잖아요. 여기 사타구니를 드라이기로 말려주세요. 이때 화상을 입지 않게 말려주셔야죠. 화상을 입으면 다치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치니까 화상을 입지 않게 약간 따뜻한 것보다 약간 조금 더, 따뜻한 것보다는 조금 더 라고 해서 완전히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에 있는 그 수분이 곰팡이 만나는 걸 많이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곰팡이가 생겼어도 이런 방법을 하면 많이 좋겠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냥 제가 영상 올린 거는 다 치료됐을 때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다 치료되고 나서. 근데 이걸 오인해서 이걸 치료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치료 과정이 아니라 치료되고 나서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그런 과정이고,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아토피에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리를 이제 잘 말려주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기 간지러워요. 그러면 손으로 긁지 말고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서도 괜찮다고 하면 이렇게 손으로 긁지 말고 드라이기로 말려주세요. 뭐 뜨겁게 말리면 당연히 화상 입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말렸다가 좀 뒀다가 조금 말렸다가, 그냥 말리기만 해도 피부에 있는 그 뭐지, 그 곰팡이 균 같은 거, 그런 게 막 조금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 말리고, 이 드라이기가 책상 옆에 있는 게 좋겠죠. 책상 옆에서 드라이기 조그만한 거 하나를 갖다 놓으시고, 이제 사타구니잖아요. 사타구니 이쪽이 진짜로 습기가 많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습기가 찼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로 닦아주세요. 밀가루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이제 관리해 주시면 되죠. 드라이기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사셔서 옆에다 두고
습할 때마다 뭔가 바르고 하지 마시고 이걸로 이제 드라이기로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냄새가 날 때는 아이고, 냄새가 날 때는 베이비 파우더로 뿌려줘 주시면 이제 냄새가 이제 덜 나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 베이비 파우더는 이제 냄새가 많이 날 때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정도 발라서 이제 아까 저거 그 뭐지? 그 갑자기 밀가루로 닦아주시는 방법으로 닦아주시고 하면 이제 돼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첫 번째가 비누를 쓰면 안 된다. 두 번째 바디워시도 쓰면 안 된다. 물로만 해야 된다. 그 의사 선생님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 시키는 말 그대로 이제 하시면 치료가 빨리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시키시는 말씀 잘 듣고 시키시는 말씀대로 하세요. 뭐 드라이기 하지 말라는데 저 동영상 보니까 드라이기 하겠다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대충 그런 거니까 대충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올리브가 원래 피부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기름이거든요. 잘못하시면 안 돼요. 식용유 바르시면 안 되겠죠. 올리브가 자체가 원래 옛날 사람들이 치료했을 때 발랐던 약이에요. 약이고, 그래서 발라서 이제 보습을 유지해 주거나, 그다음에 밀가루도 사용했던 약이죠. 밀가루를 기름을 닦아주고, 그다음에 드라이기로 잘 말려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은 약국에서 무조건 약을 사서 바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쁜 거고 가장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약이 어떤 병인지 의사 선생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간지럽다 그러시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죠. 뭐 이렇게 막 간지럽다 해서 뭐 그렇게 뭐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사타구니, 그다음에 그냥 그 정도네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보고 믿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 믿으세요. 인터넷이나 동영상의 그런 자료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 밀가루를 잘 개서 이제 피부 이제 닦을 수 없는 부분에 잘해서 이제 씻으시면 돼요. 별거 없죠. 아까처럼 죽처럼 만들어서 막 문지른 다음에 물로 닦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목욕을 못 하잖아요. 물로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기름은 그냥 남아있고, 그쵸? 그럴 경우에 기름을 잡아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대충 별거 없는데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올려봤고 뭐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때 다시 올리겠죠. 근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세일할 때 구매하시면 돼요. 그냥은 비싸죠. 근데 세일할 때가 있어요. 세일할 때 사시면 오래 두고 쓰니까 이제 피부에 발라도 이제 건강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성고 뭐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식물성이 이거 뭐 몸에 바르는 오일이 따로 있고 식물성 오일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거 먹는 거 바른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뭐 동영상 내용이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는데 막 헐뜯으시면 안 되겠죠?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드라이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습진 간지러운 곰팡이 생기시는 분들은 곰팡이 관련해서 드라이기는 필수고, 의사 선생님한테 저를 믿지 말고 절대 의사 선생님 믿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죠. 그래 가장 최악이 뭐다? 첫 번째가 약국에 가서 자기가 약만 사서 바르는 거, 그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 두 번째가 인터넷 있는 동영상 따라해서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그런 거죠. 세 번째가 병원에 안 가는 거. 첫 번째 0번째 가장
최악이 병원에 안 가는 거고 치료도 안 하는 거고 손을 막 긁는 거예요. 간지러우니까 손으로 긁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악화되고 더 간지러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병원에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 치료가 됐으면 이제 케어하는 그 면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최대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에서 알려드렸고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중력분이에요. 이상입니다.